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UN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구티비가 교정기관에서도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를 시작합니다. 영화를 통해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한 사역자의 제안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로 회원교단 사이 일어난 갈등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유로 직위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전 구티비 대표이사가 서울 한영대학교 학생 350명이 참석한 채플 수업에서 강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위해 59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UN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UN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어지럽힌다는 건데요. UN의 행동 제지를 위한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전달하고자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UN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외교부를 통해 내정간섭 마냥 한국의 교육 현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UN의 대다수의 국민과 학생이 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의견 전달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앞서 시민연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서울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 서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 원성웅 대표는 올해 초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UN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UN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매우 당돌하고 옳지 못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UN 인권이사회는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종교적인 영역을 함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사형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UPR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UN에 누가 그랬을까 파고들었더니 UPR이라는 곳이고 그것은 UN의 총회가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UN이 아니고 인권이사회도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자치규약위원회 그런 식입니다.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또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이 국내법을 무시한 채 UN의 서울시의회를 방문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제강점식이 매국노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인권정책의 후퇴 전에 UN 특별 절차에 긴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라고 성명서를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UN 특별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도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대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자긍심에 상처를 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위험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위법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UN 기관에 반헌법적이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한편 지난 3월 13일 서울시 의회에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4곳에서 축소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평화통일은 먼 이야기 같은데요. 지난 20일 열린 통일 컨퍼런스에선 북한 선교단체 7곳이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정상회담 등을 진행하며 관계 개선의 단계들을 밟았습니다. 마치 통일이 당장이라도 될 것처럼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북한 선교 단체들도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며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틀어지며 현재는 선교 인력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와 북한 선교 상황을 돌아보는 통일 컨퍼런스는 정전 70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려 남북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 등 지속되는 대치 국면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선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이 모두 끊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기상도는 문자 그대로 시계 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끊겼습니다.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가 대화 재개를 위한 매개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서한을 발송하는 등 평화 통일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나서 북한의 도움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들고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틔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화평의 사도를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전, 반핵, 평화운동,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선도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하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논의된 대안의 실천을 위해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적 긴장 이전에 신앙으로 하나 된 교회가 먼저 협력하고 제도를 미리 구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평화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때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선교로 이어질 수 있는 자원이 될 겁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일 출범한 정전 70년 평화축제의 첫 일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해 한국교회와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가 국내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했습니다. 20년 동안 교정사역을 해온 한 목사가 구티비의 교정시설 상영을 제안하면서부터인데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와 남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전국 교정기관 상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서 있게 앉은 재소자들이 스크린을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중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질 않습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을 다룬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교정시설 상영의 모습입니다. 이 수용자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몰입도가 너무 좋았고요. 우리 수용자들이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끝나고 인사를 할 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영화 상영회를 열게 된 건 20년 동안 교정사역을 해온 이기양 목사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의 제안에 구티비는 크게 공감하며 교정시설 상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가 2023년 비전으로 삼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판단에 섭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는 구티비 창사 25주년 기념 영화입니다. 한 소녀가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기독교 영화로는 드물게 미국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0위 안에 들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구티비는 지난 14일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상영회를 시작했습니다. 재소자 총 66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16일에는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자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영화를 본 수감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고 이 지도 목사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를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경북 북부 제3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에도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기양 목사는 수감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는 교정선교 사역에 구티비가 참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상영 신청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영을 희망하는 교회는 구티비에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이홍정 총무가 지난 19일 직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교단 사이 갈등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NCCK 운영 모금에도 한계가 온 것이 결정에 힘을 보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NCCK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협의체 탈퇴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이 총무는 지난 1월 실행위원회에서 두 교단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4달 실행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이 총무는 사임할 예정입니다. 탄원서에서는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 학생들이 21일 구티비와 함께 체프를 들였습니다. 350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김명전 대표이사는 청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간증했습니다. 김 대표는 결핍의 시대에 결핍을 얼마나 간절히 채우고 싶은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며 청년의 삶을 바르게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까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담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합당한 것을 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과 4학년 박송예람 씨는 도전받는 말씀이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길 늘 기도하는데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이 코로나19와 튀르키예 지진 등 현지 상황으로 선교지를 떠나게 된 선교사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교사 지원재단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기독 사립학교 캘리포니아 크로스포인트 아카데미와 장학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학비와 기숙사비의 8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며 선교사뿐 아니라 국내외 목회자와 기독가정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기는 오는 9월 시작되며 오는 4월 말까지 1차 신청이 마감됩니다. 선교사 지원재단 측은 이번 프로그램이 자녀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선교 교육을 하기 위해 2023 북한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북한 선교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서울 관악구 해세드교회에서 시작한 북한 선교학교는 총 17회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전반부는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아신대 정종기 교수 등 북한 선교 전문가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후반부에는 북한에서 선교하는 현장 사역자가 경험을 전합니다. 북한 선교학교는 2012년에 생겨 현재까지 500여 명이 입학했고 졸업생 25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북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월 중순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6개월째 감소 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관세청은 3월 수출액이 309억 4,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져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까지 계산한 무역 적자도 작년 절반보다 많아졌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무역 적자는 작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돈이 어디에 사용될지 정해질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국내 의견을 모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건 이미 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에 동의해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잔여 기금을 기존 합의 내용대로 어떻게 다룰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지하 고정 발사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시설은 최근 2달 사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1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위성사진으로 포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이 초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시설이 있는 북한 미사일 전력을 감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RFA가 전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됩니다. 돈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100만 원 한도로 즉시 빌려줍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금융위원회가 21일 전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처음에는 5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을 해줍니다. 이자는 연 15.9%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전 평화 중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제안은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말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대화 재개와 휴전 모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석유 금수 등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의 이 우크라이나 해법이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친러시아적이라며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외교 국방장관들은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100만 발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지원한 누적 탄약 규모의 3배에 달합니다. 탄약 지원을 위한 자금은 EU 정규 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인 유럽 평화 기금에서 총 20억 유로가 활용됩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공동구매는 유럽 방위청 주도로 17개국 및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정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EU 합의가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0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세계는 모든 방면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기후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가리키는 넷제로 달성 시점을 선진국은 2040년, 개발도상국은 2050년으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2건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무효가 되고 내각이 사퇴하는 위기는 일단 모면하게 됐습니다. 보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살아남았지만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앞으로 하원을 설득하는 일이 녹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원안을 양원 동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일교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또다시 짙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강릉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광주 21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이단 JMS의 교주 정명석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 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증인 신문을 거부해 재판이 미뤄졌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신도들이 속히 이단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